안녕하십니까. 머슬테트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구독자분께서 전 영상에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거 초보자분들에 대한 세팅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제대로 한번 다뤄보려고요.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약간 옵션 해석하는 치트키가 있는데 이 테트리오라는 게임이 웹 기반이에요. 웹 기반. 크롬으로 접속하셔서 들어가셔도 게임을 플레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좀 보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한글 패치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한글로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 여기 인게임 내에서 외부로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가 좀 더 부가 설명을 할 텐데 틀린 부분이 만약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댓글 고정해가지고 좀 더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올리든지 할게요. 자, 일단은 멀티플레이 들어가 보시면 끄지 말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퀵플레이가 있고요. 퀵플레이는 제가 영상에도 한번 올렸습니다. 퀵플레이는 편하게 말 그대로 그냥 빠르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모드인데 들어가시면 여러 명이서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모드도 있고 이렇게 좀 어려운 모드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게임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필드가 나오고 라운드가 있거든요. 지금 몇 층이다 아까 시작할 때 나왔을 거예요. 10층까지가 있고 이 10층에 탑까지 다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난이도가 대폭 상승을 하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위도 좀 나오고요, 오른쪽에. 두 번째는 테트라 리그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랭크 게임이에요. 흔하게 말하는 랭크 게임이고 이제 돌렸을 때 점수에 따라서 계급의 차등이 정해지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스텀 게임은 이제 퍼블릭 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 제목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건 설명이 너무 길어져요. 매치 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하실 수도 있고 게임을 그냥 편하게 내가 테트라 리그처럼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서 테트라 리그 시즌 1은 올스핀이 없는 모드로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대한 모드 설명도 제가 나중에 요거 하나씩 좀 뽑아서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설명으로 일단 넘어가겠고 이렇게 지금 보이는 방의 형태가 아까 전에 보셨던 퍼블릭 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라이빗 룸 같은 경우에는 공방에서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친구랑 즐기거나 위쪽에 보시면 이런 코드를 통해서 지인들과 즐길 때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종이 비행기 종이 비행기 모양의 이 버튼을 누르면 초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뭐냐? 내 친구가 플레이하고 있는 방에 입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 코드 있죠? 코드. 이 코드를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친구야 코드 좀 줘봐 해서 여기에다가 코드를 입력하시면 그 방에 입장을 해서 같이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이 솔로 모드인데요. 솔로 모드 같은 경우에는 40라인 말 그대로 40줄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40줄을 어떻게 더하면 빨리 지울 수 있을지 말 그대로 스프린트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속도에 대한 연습을 하실 때는 이 모드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 제가 40라인에 대해서도 한번 좀 디테일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츠는 고득점을 기록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 안에 2분 안에 내가 얼마나 블럭의 어떤 효율이라든지 T스핀, 퍼펙트 클리어라든지 기술들을 사용해서 좀 더 고득점을 받기 위한 그런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드도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드를 통해서 게임 플레이를 해서 랭크가 되는 형식입니다. 저는 만등 그냥 엄청 못해요. 전 이 모드를. 왜냐면은 제가 퍼펙트 클리어나 빌드를 판다거나 이런 거에 좀 약해서 이런 쪽으로도 제가 좀 컨텐츠를 앞으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젠 모드는 우리가 요걸 많이 해야 돼요. 연습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모드 같은 경우에도 피드백 컨텐츠에서 설명드린 어떤 그런 백파이어 모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링을 선택을 해서 레벨이 올라가게끔 할 수도 있고 홀드를 계속 무한으로 쓸 수 있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팅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릴렉스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드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여기에서 그냥 편하게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즐기고 싶다 하시면 이 모드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커스텀인데 이거는 사실 저도 많이 활용해 보지는 않았어요. 이런 전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어야지만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재밌는 커스텀 모드가 있으면 포럼이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제가 찾아보고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트라 채널은 말 그대로 그냥 채널, 뭐 이제 순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누가 아이디 쳐서 이 사람의 스탯을 볼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오늘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으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접속을 하시면 사실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설명이 얼추 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를 이따가 다시 한번 어차피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여기서 꼭 필요한 설명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카운트인데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뭐 이제 아이디에 대한 부분, 이메일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비밀번호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태창 인생에 네, 저는 이제 5개월 뒤에 만료가 된다고 써 있는데, 저는 뭐 어쨌거나 이거 81유로 지금까지 결제를 했네요. 지금 환율도 안 좋은데 미리 결제해두길 잘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테트리오 데스크톱입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사실 이 V싱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컨트롤인데 요거는 가이드라인으로 세팅이 돼 있는 이런 이제 형식이 있고, WASD는 말 그대로 왼쪽에서 방향키를 선택하는 게 좀 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왼쪽 방향키에 좀 더 내가 최적화돼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저는 커스텀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키를 쓰는지, 어떻게 세팅이 돼 있는지 그런 거는 개인 세팅 설명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핸들링이에요. 핸들링.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팅을 하면서 이렇게 테스트 모드에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세팅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지금 내 현재 세팅을 바로 적용해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중간중간 점검해 보시면서 맞는 세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ARR이라는 건데 이 약자가 Automatic Repeat Rate의 약자입니다. 요거는 사실 DAS랑 연관이 있습니다. DAS라고 하는 게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쭉 가고 싶어요. 근데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었을 때 그 입력 지연 시간이에요. 길게 설정이 돼 있으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연속으로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직관적으로 한 2.2로 테스트를 해보면 DAS가 걸려도 따다다닥 따다다닥. 요게 이제 우리가 클래식 테트리스에서 좀 보던 느낌이죠. 근데 모던 테트리스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면 좀 불리해요. 왜냐면 워낙 속도도 빠르고 내가 세팅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게 되면 디테일하고 정확하실 수는 있는데, 나중에 그 피네스라는 스킬을 익혔을 때는 사실 이게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전에 제가 세팅한 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한 번에 쫙쫙쫙쫙 가는 모습. 자, 닿습니다. 요게 사실은 세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내가 끝까지 가고 싶은데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내가 입력해서 가면 너무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맨 끝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키를 누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연속으로 누른 상태가 되기까지 적용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게 느릴수록 엄청나게 오래 누르고 있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낮을수록 보이시죠? 엄청나게 바로바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요거는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7.4에서 7.3 요 정도 왔다 갔다 해서 쓰고 있는데, 습관적이고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미스드랍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다스 값이 내가 버튼을 떼고 누르는 이 속도의 반응 속도보다 너무 빠른 반응 속도로 설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미스드랍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10 정도 선에서 내려주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다음입니다. DCD라는 값인데요. 요거는 보시게 되면 DAS 컷 딜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쉽게만 설명할게요. 직관적으로. 플레이상으로 얘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입력값이 씹히거나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플레이감을 당연히 대부분 선호하기 때문에 너무 낮게 두는 걸 저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0에서 0.1 정도, 요 정도 세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SDF라는 값입니다. 요거는 읽어볼게요. 소프트 드랍 팩터라고 돼 있어요. 이 소프트 드랍이 내려오는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최대로 높게 한번 세팅을 해보면 굉장히 답답하게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세팅을 하거나 한 칸씩 뭔가 내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40, 요 정도만, 한 칸 정도만 해서 지금 이것도 굉장히 빠르긴 한데 디테일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좀 극단적으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오미노를 여기에 끼우고 싶어요. 근데 아까 전처럼 이 SDF 값이 완전히 맥스로 돼 있으면 쭉 내려가는 옵션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하게 이 블럭을 여기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제 내리다가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조작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칸 정도는 내려서 세팅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프레멘트 액시덴탈 하드드랍 연속으로 2번 눌리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캔슬 다스 누르고 있다가 여기를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값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했었던 그 다스의 입력값은 취소가 되는 건데 이것도 플레이를 해보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래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 로테이션 버퍼링 IRS가 있고 홀드 버퍼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맨 처음에 플레이할 때는 사실 이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거나 여기에서 이제 오픈은 당연히 이 기능을 쓰지 않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기능이 뭐냐? 이 홀드라고 하는 거는 구애받지 않고 내가 그냥 전에 입력했던 어떤 로테이션, 회전 입력값이라든지 아니면 홀드를 누르고 있었던 그 입력값 자체가 다음 피스에서도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탭이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면은 한 번씩 정확하게 블럭이 바뀌면서 입력을 해야지만 바뀌는 찰나까지 포함해서요. 그때 입력을 해야지만 한 번 한 번씩 입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스드랍이 좀 더 많이 나고 좀 더 정확한 조작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사실 탭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아니다 나는 좀 더 빠른 스피드에서 편한 조작감, 직관적인 조작감을 선호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홀드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웹 모드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걸 한글로 번역해서 보면 직관적으로 뭔가 알 수 있는 지점이 분명 생길 텐데 어려운 지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솔로라고 하는 모드가 독주라고 돼 있죠. 위스키? 자, 독주라고 돼 있는데 봤을 때 직관적인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값들에 대해서만 아까 전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린 겁니다. 구성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성. 통제 수단. 이거 아까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네, 컨트롤. 통제 수단 맞기는 해요. 넌 나를 컨트롤 할 수 없어. 넌 날 통제할 수 없어. 통제 수단 맞기는 한데 좀 얼추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거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ARR인데 이건 다스 뭐야 다스. 얘만 한글이네. 아까 전에 요거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근데 광고가 뜨는 게 있어서 광고를 보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렉이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설치를 해서 플레이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볼륨 및 오디오 여기에 대해서는 음악 효과음 요거 말고는 크게 제가 만지는 건 없습니다. 게임 플레이입니다. 테트리오가 제가 맨날 뭐 렉이 걸린다 뭐 한다 하는데 이거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진짜 막 뭐 징징거리고 막 렉무새 막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렉이 좀 있어요.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조작값이 정확하게 입력이 안 되거나 미스드랍이 나거나 이런 환경에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 게임 특성이 어쩔 수 없어. 이분들한테 돈을 더 많이 들이면 뭐 더 좋은 게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있는 세팅에서 그걸 어떻게 최적화시켜서 게임을 할 거냐를 보시면 되는데 맨 액션 텍스트는 끄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뭐 20줄, 30줄을 보냈을 때 그 몇 줄이 들어왔다 아니면 공격을 보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텍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크게 필요한 구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끄고 플레이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드의 탄력성인데 근데 요것도 좀 그래. 요것도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지금 YT의 근육 뭐야 씨. 왜 근육 뒤에 멋을 테트인데 테트는 왜 뺐냐고. 그죠? 자, 손상 흔들림. 그래서 피해를 입었을 때 얼마나 반응하는지 이것도 있는데 흔들리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뻣뻣하게 그냥 해주시는 게 좋아요. 뻣뻣하게 가세요. 뻣뻣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그리드 가시성이랑 보드 가시성 있는데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줄 있잖아요.
너무 진해도 저는 게임이 좀 부담이 돼서 보통 60에서 70 정도를 좀 선호를 합니다. 그림자 가시성은 이 블럭의 예상 낙하 지점이 보이는 그런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팅에서 내가 얼마나 이 아래에 있는 블럭을 진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퍼센테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투 장면을 나란히 보여서 이거 화면 나란히 보이는 거, TCP 날 때 보드 따다다다 돌리면 이제 회전시키는 거, 내가 누가 KO 시키면 오른쪽 KO 마크 뜨는 거, 누구누구 KO 했습니다 뜨는 거, 화질 측정기를 활성화했습니다. 네. 위기 상황에서 막 빨갛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요것도 저는 끄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도 저는 끄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림자 조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섀도우 피스를 회색깔로 둘 거면 이거를 체크 표시해서 제외하시면 되겠고, 나는 오미노를 노란색 피스로 그대로 섀도우 피스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체크를 해서 하는 편입니다. 자, 회색으로 표시된 잠금 홀드 조각은 홀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회색깔로 표시가 되고요. 그 세팅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컬러로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내가 홀드를 지금 하나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 초보자분들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아까 전 체크박스를 표시해 주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비디오 및 인터페이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트리오는 세팅이 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나진을 추천드립니다. 뭐 여기는 사실 만질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그냥 세팅돼 있는 대로 그냥 해주시면 되고, 입자수 이건 파티클인데 블럭을 터트렸을 때 블럭의 파편이 나오면서 어떤 이펙트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저는 거의 없는 거. 그리고 배경도 아까 전에 배경 화려했죠? 거의 뭐 약간 제가 이제 한 10살 더 나이가 들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배경이 나왔는데 요것도 투명안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다른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테트리오 속도를 늦춥니다. 이거는 지금 더 늦추면은 테트리오 OSK 이러시면 안 돼요. 빠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세팅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고, 이거는 사실 이런 거 없어도 돼요. No thank you. 자, 낮은 해상도로 렌더링인데 이거는 좀 흐려지는데 속도가 빨라지는 거라 이건 무조건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카운터의 정밀도가 떨어짐, 뒤쪽에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는 옵션이 설명이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체크하세요. 그냥 슈퍼로비에서는 배경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는 체크를 해주시고요. 왜냐면 가뜩이나 인원들도 많은데 슈퍼로비 해보신 분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막 화면이 막 뒤에서 막 날라다니고 막 효과가 장난 아니, 그러면서 렉도 장난이 아닙니다. 퀵플레이 모드에서 배경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려요. 메뉴에 배경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거 크게 상관없습니다. 메뉴 뭐 세팅할 때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 그래도 그냥 저는 없는 게 깔끔하더라고요. 세팅해서 욕설을 필터링하거나, 이거는 욕을 뭐 듣고 싶으시다면 필터링을 안 하는 것도 뭐 괜찮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필터링을 했고요. 그리고 채팅 숨기기, 이거는 게임하면서 누가 채팅 치는 거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게임에 집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숨긴방 아이디 같은 경우에 스트리밍 모드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걸 크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세팅방 이모지, 뭐 애니메이션 이모티콘 표시되는 건데 요건 하실 분들 하시면 되고, 채팅 생산 반전 이런 채팅 관련된 거는 읽어보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도구를 열어두세요. 이거는 리플레이 있죠. 제 피드백 볼 때 이제 리플레이 파일을 끌어와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하는 형식으로 제가 이제 리플레이를 보는데요. 재생도구는 그냥 열어주시고 나중에 리플레이 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을 때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테트리스 창을 켜놓고 다른 창을 보고 있을 때 그럴 때 뭐 아웃 오브 포커스인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뜹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근데 안 하는 거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아마 버그가 있을 겁니다. 7판 내내 이 문구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버그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OSK 버그 고쳐주세요. 네, 부탁을 거듭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알림 뭐 여기는 쭈루룩 한번 읽어보시고요. 맞춤 제작, 요거는 배경 이미지를 내가 지정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보내기 설정인데요. 지금 세팅 값을 저장해서 내가 예를 들어 플레이 환경이 뭐 집이든 학교든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는 좀 아닌가? 학교에선 요새는 잘 안 하나요? 어쨌거나 내보내기 설정을 해서 그 파일로 하나 내가 메일이라든지 어디에든지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다운로드해서 여기 있는 그 테트리오 실행 후에 드래그만 하시면 그 세팅 값으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오늘 이제 1타 강사 시리즈 이렇게 이제 저희가 1편을 한번 제작을 해 보았는데요.
테트리오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나 아니면 모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어떻게 좀 재밌게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볼 테니까 설명이 좀 미흡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좀 더 테트리오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니 나는 엘미노 맨날 그 아이미노를 왜 맨날 엘미노라고 하는 거야? L이 그러니까 소문자가 일자잖아요. 그래서 맨날 아이미노를 엘미노래. 저도 미노에 대한 부분, 전문 용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게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